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론이 곱하기 지금 다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만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안면 인식 장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랑 이렇게 매치가 안 돼요. 조금 양해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름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가연이지 아는데 모른 척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잠깐만 혜윤이 윤주 제일 먼저 듣기 시작한 우리 윤주 이름이 혜윤이 그 다음에 아름이 오늘 듣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이주원 그 다음에 최다 다운이 아름이 동생?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위치가 안 됐어요. 윤주, 그 다음에 혜윤이, 그 다음에 주원이, 그 다음에 가영이, 아름이, 윤주. 오케이. 큰일 났다. 그러면 아름이랑 지금 다운이는 앞부분 강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한테 엑기스도 잠깐이라도 좀 들어야 돼요. 나중에 강의를 좀 들으시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동안 나갔던 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책도 선생님이 챙겨주게 되네. 그지? 문법 안 받았죠? 문법 책을 챙겨줘야 되고 할 게 많네. 자, 일단 문법 책 챙겨주기 전에 요거 지난번에 강의가 어떻게 나갔는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날 강의는 전체 문법의 그림을 그리는 강의였어요. 내가 배우는 문법이 도대체 왜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 전 세계에서 내가 문법이란 세계에서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문법이란 세계에 들어가서 길을 놓쳐요. 길을 놓치게 되면 공부를 해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순간적으로 그 부분은 아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문법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체 문법을 그리는 지도를 그려줬어요. 선생님 저 그거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 걱정하지 마세요. 강의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 그 강의를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그동안 이런 거 들었죠? 라고 하면서 강의를 총정리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명사구와 여기에 해당하는 명사구와 명사절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죠? 투부정사의 명사절 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동명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강의 들을 사람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명사절의 대절과 완절과 의문사절과 그리고 뭐에 대해서 whether나 if절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의문사절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빨갛게 불이 반짝반짝 여기에 보통 대절, 완절, 의문사절 내가 이렇게 써주거든요. 여기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거기 갖다 딱 반짝반짝하고 탁 터치를 하면 다시 쭉 펼쳐지는 거죠. 뭐가 펼쳐져야 돼요? 의문사절에서 툭 누르면 탁 펼쳐져야 돼요. 뭐가 펼쳐져야 되냐면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아름이랑 다운이는 지금 여기는 잘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 탁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간접 의문문 강의했죠? 이 분위기 왜 이러지? 했죠? 안 했습니까? 했지, 그치? 간접 의문문 하면서 간접 의문문의 원래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학교 때 이런 특수한 형태를 여러분이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름이랑 다운이 요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책을 줄 건데 그 책은 이게 실제 문법 교재인 거예요. 계속 이걸 완성해 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동안 강의했던 게 집에 가면서 한 장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해 오는 게 과제인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습니까? 우리 4명? 선생님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선생님 전 이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색칠도 예쁘게 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선생님 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전 칭찬받아 마땅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전 칭찬받아 마땅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어떤 친구는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선생님 전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한 중간점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포스트잇을 잔뜩 붙인 거예요. 여기다 붙이고 왜냐면 이거 열리면 계속 포스트잇이 되시니까. 잘하긴 잘했는데 내가 나중에 코팅을 해주려고 하는데 코팅하면 이거 펼칠 수가 없잖아. 나중에 코팅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안 하면 되죠. 그래서 너무 팔락팔락거리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어쨌든 요게 여러분 문법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살짝 여러분 선생님이 옆에 가서 볼 테니까 좀 보여주세요. 알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기 형용사 파트에 형용사구와 형용사절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중에 조금 힘을 실어서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해서 좀 열심히 배울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해서 좀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내 분필이 어디 갔냐? 아까부터 분필을 찾는데 분필을 놓고 왔나 보다. 분필이 없으면 안 되네. 선생님 잠깐만 분필만 가져올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배울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럼 여기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배울 건데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그냥 이왕 하는 김에 오늘 형용사적 용법을 하니까 부사적 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요 투부정사는 오늘 다 강의를 여기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필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분필이 어디 갔냐? 이거 가지고 문법책이 지금 부족하네. 부족해서 문법책을 다은이는 그 선생님 책이거든. 선생님이 새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일단은 이걸로 보세요. 알았죠? 이거는 그냥 거기다 필기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책이니까. 선생님 이런다니까. 문법 분필 가지러 갔다 문법책만 가져왔어. 이게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거 이쪽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부터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 나가고 있냐면 요걸 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요걸 다 한 겁니다. 요걸 다 했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갈 거냐? 여기를 나갈 거예요. 여기 나갈 겁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대명사는 주어 역할하고 명사,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네, 보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어 역할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에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여야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 보어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어가 어렵다고 그랬죠. 보어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보어의 시작. 보어의 시작. 선생님은 흥분시키지 마세요. 보호의 시작. 보호의 시작. 비동사 다음에 그렇죠.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형용사를 보호라고 하죠. 알겠죠?
비동사 다음이랑 명사, 형용사를 보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쫄쫄쫄쫄쫄쫄 쫓아가니까 이제 여러분은 굳이 열심히 암기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열심히 보면 비동사 다음에 얘네가 보호가 될 수 있고 비동사 다음에 얘네가 전부 다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단 비동사에서 얘네가 들어갈 때는 얘는 비동사에서 보호 역할을 할 때 웨더만 된다고 그래요. 그죠? 얘는 간접 부분으로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들어갈 뿐이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보호가 하나 크게 해결이 됐어요. 그죠? 명사 파트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가니까 이렇게 다 이것이 보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보호가 될 수 있다? 우리 그림 있죠? 형용사가. 그죠?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는 또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렇다면 그죠? 여기 보호니까 여기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호 역할입니다. 이렇게 선을 예쁘게 그어봅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형용사는 원래 본래부터 형용사인 애도 있지만 어떤 애도 있다? 즉 본래부터 형용사인 애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kind boy, 친절한 소년이죠. 그죠? 착한 소년, good boy. 그죠? 나쁜 소년, bad boy. 여러분 여기 다 우리 여학생이니까 그렇지만 나쁜 남자가 좋습니까? 좋은 착하지만 착한 남자가 좋습니까? 이상하게 나쁜 남자에 끌리는 사람들이 조금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쁜 남자예요. 또 그거 또 친데레라고 또 그런 거 슬쩍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무뚝뚝하게 하다가 한 번씩 살짝 이렇게 배려해주고 해서 감동시키는 뭐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무뚝뚝한 새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왕 나온 거 나쁜 남자 나왔으니까 선생님도 딸이 있지만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술을 먹여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술을 친구들이랑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인 다음에 술 버릇이 개판이다. 근데 얼굴은 송중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서 데리고 살아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알았죠? 송중기가 아니라 송중기 할아버지여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진짜 사한 얘기인데 물론 우리 문법이 급하기 때문에 더는 못 해주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자, 그 상황에서 원래 태생이 형용사인 애들 말고 어떤 애들도 있냐면 형용사에서 동사에서 형용사에게 힘을 빌려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슬리핑 보이, 스위밍 보이. 스위밍 보이는 뭐예요? 수영하는 소년. 수영하니란 형용사가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도 수영하다에서 동사에서 뭐뭐 하는 하고서 ing 붙여서 동사에서 현재 분사가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얘가 현재 분사가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년은 소년인데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냐? 다친 소년이에요. 다친이 뭐냐면 injured라는 단어가 있죠. 다친이 wound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ound가 다치게 하다거든요. 부상 입은 소년입니다. 자, 이랬을 때 부상당한 소년 했을 때 부상당한이란 소년을 모르겠으니 injure 다치게 하다, wound 다치게 하다 해서 다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서진이라는 형용사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break에서 부수다에서 broken, 그죠? broken 뭘로 할까? 부서진 자전거, broken bike, bicycle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즉 과거 분사도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확장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궁금한 게 뭐냐면 비동사 다음에 이거는 형용사래매요. 그죠?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하다. 그녀는 용감하다. 이거는 형용사로서 보호래매. 알겠죠? 이게 영어 선생님이 여기다 밑줄 치고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신 거야. 정확하게 문장 성분이 뭐니라고 안 물어보고 이게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형용사요 하면은 영어 선생님 중에 성격이 더러운 선생님은 막 욕할 수도 있어요. 난 영어의 기본도 모르는구나. 왜? 문장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밑줄 치고 물어보면 품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역할을.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보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보어니라고 하면 비동사 다음에 나온 형용사로서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랬을 때 당연히 얘가 보호가 된다면 그러면 얘네들도 보호가 될 수 있겠죠. 단독으로 스위밍이라든지 그죠? 온디도 이런 게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조심할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흥분하는, excite가 흥분시키다인데 exciting이냐, excited냐, 이게 당연히 궁금한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나올 수 있냐. 알겠죠? 사람을 따분하게 하다, bore예요. 사람을 따분하게 하는 것이 boring이냐, 사람을 따분하게 bored냐. 둘 다 따분한이란 뭔가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둘 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며 둘 중에 뭐가 나오냐,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비동사 다음에 ing냐 ed냐 ing냐 ed를 배운 거죠. 왜? 둘 다 보호 자격이 있으니까. 형용사는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되잖아. 얘 하나니까. 그지? 근데 얘는 동사에서 두 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고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궁금하니까 질문할 거 아니야. 그게 문법이에요.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걸 질문하는 게 문법이라고요. 이 전체 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되게 쉬워요. 간단해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공식적으로 가르쳐주죠. 사람이 주어일 때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이게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이렇게 지워놓은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는 어떻게 된다? 사람이 주어일 땐 id이고 사물이 주어일 땐 ing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말은 아예 원래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exciting은, ing는 능동 개념이에요. 항상. 그러면 흥분하게 만드는 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흥분하게 만드는 이란 뜻이에요. 얘는요, excited는요, 얘는 흥분한 이런 뜻이에요. 얘는 따분하게 만드는 이란 선생님, 따분하게 만드는 이란 뜻이에요. 얘는 따분한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따분해진 거예요. 이거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뭔가에서 따분해진 거, 뭔가에서 흥분된 거. 그러면 그녀는 흥분하게 만드는, 이상하잖아. 그녀는 지금 전체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그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흥분한 상황이야. 재미있는 시합을 보고서, 축구 경기를 보고서 너무나 재밌는 거야. 그래서 흥분한 상황이야. She is excited가 되는 겁니다. exciting은 흥분하게 만드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축구 경기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exciting이 되는 겁니다. 본래대로 가자 이겁니다. 이걸 너무 공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 she is exciting은 안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she is exciting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어디 갔더니 축구장 갔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카타르 월드컵 거기 보니까, 그죠? 흥분해가지고 막 해서 와 저쪽은 막 옆에서 막 옆에 사람 하니까 she is excit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쟤는 주변을 흥분시키는 거 되거든 표현에서. 그럼 그때 잠깐만 excited 이럴 거예요? 안 되잖아.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틀로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나왔어요. 한번 이런 게 나왔어. 파라마예요. 모의고사에서 얼라밍이냐 얼람드냐 ARM입니다. 요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얼람이 놀라게 하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둘 다 논란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이니까, 파마가 사람이니까 논란 농부 얼람드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얼람드를 골랐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어디 늑대와 양치기처럼, 늑대와 양치기 있죠? 늑대 나타났다 하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얘는 자꾸 자신에게 관종이야 관종. 그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다 쏟아붓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농부였던 거야. 합이 이거였던 거야. 그랬더니 누가 사람인데 왜 ing가 나와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 놀라게 하는 그 문맥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냐, 지가 뭔가를 보고서 놀란 거냐,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해결됐죠? 현재분사는 과거분사냐? 그죠? 형용사의 확정으로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축점 중에 하나는 비동사 다음에 현재분사가 나올 거냐, 과거분사가 나올 거냐, 요게 하나 얘기가 될 수 있다. 얘는 어떻게 된다? 뭐뭐 하게 만드는 이라고 하면 된다. 능동적인 개념으로. 요런 거 여러분이 잘 필기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뭐 한 이렇게 되는 거죠. 지루한, 놀란, 깜짝, 놀란, 그래서 따분한 뭐 이렇게. 알겠죠? 요건 무슨 개념? 요거는 능동 개념이고, 요건 무슨 개념? 얘는 수동 개념입니다. 됐습니다. 조금 이제 필기 잘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필기는 지금 예쁘게 안 하셔도 돼요. 막 하세요. 집에 가면서 다시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필기는 안 하죠. 정리하면서 오늘 뭐 배웠지? 여기다가 선생님이 뭐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늘
앞으로 거는 촬영을 하고서 우리 그 사이트에 우리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네, 그거 보면서 다시 빠르게 스킵해서 들으시면서 강의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이 형용사와 관련해서 표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조금 있다 하고 요건 일관되게 공부해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방금 전에 형용사 구라는 건 뭐냐? 선생님 여기도 있잖아요. 이건 제목이고 이건 내용으로서 형용사 구입니다. 구라는 건 절과 달리 두 단어 이상이 모인 거죠. 두 단어 이상이 모인 걸 구라고 합니다. 절은 주어 동사 있는 거고 이때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뭔가 책임지고 뭔가 유용한 도구예요. 유용한이 useful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유용한 도구는 useful tool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이에요. 영어도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a tool하고 이건 형용사죠. a tool하고서 useful이 뒤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useful 형용사가 뒤로 돌아가요. 선생님 지 마음대로 돌아가나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얘네도 언어 습관이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수학처럼 언어 습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뭔가가 길어졌을 때 자, 뭐에 길어졌냐? 그 임무에 대해서 for the task 그 임무를 위해서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것처럼 수식어가 뭔가가 달라붙었을 때는 뒤에 이렇게 분식어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 명사 뒤로 가서 꾸며준다. 이게 형용사 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 왜 중요한데요? 원래는 앞에서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뒤로 간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발음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 즉 코큰 우리 백인들의 성격이 확실한 거 딱 부러지는 걸 좋아해요. 여기다가 만약에 요걸 다 넣어서 여기다 발음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useful for the task tool이에요. useful for the task tool. 마치 그 임무 도구 같아요. 그 임무에 유용한 도구지 그 임무 도구는 아니거든. 그건 싫은 거예요. 얘는 도구! 이게 이 자체가 명사 자체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소나무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해요? 저 만년의 풍상을 겪고 모든 이 사람의 눈물을 다 이겨내면서 수많은 절벽 위에 그 모든 인고 풍상을 다 겪고 역사를 본 그 소나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설명 다 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동양은 그래요. 그 묘사 설명이 중요하고 마지막에 소나무 찍지만 얘는 소나무 하고 들어가요. 소나무 이거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게 명사 자체 중심이에요. 얘는 명사 중심 언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뒤로 간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뭔가 책임지는 사람은요 responsible이라고 해요. responsible 그죠? man 책임지는 남자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responsible이라는 형용사가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responsible. 자 뭘 책임집니까? 바로 for the work 그 일을 갖다가 책임지는 그런 남자라는 거예요. for the work 뭐 이래 되고 선거도 되고 그 일을 책임지는 그 남자 왜 뒤로 갔습니까? 얘 때문에 분식구가 붙었을 때 알겠죠? 여기다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책임지는 남자인데 여기다 붙이면 잘못하면 responsible for the workman 일하는 남자 일꾼처럼 들려요. 이게 형용사구다. 끝났죠? 형용사구다. 끝났죠? 앞에 나온 명사를 계속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형용사구 뚫렸어요. 끝났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첫 시간, 두 시간 되게 버릴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분사구 설명할게요. 분사구는 별표 하나 하셔도 돼요. 추가 별표 하나 하셔도 돼요. 이건 어디서도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대박 많이 나와. 수능에서 대대대 초대박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분사구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자는 소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잠자는이란 이게 형용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sleeping boy.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래. 아까 꾸며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뒤로 간다고요. 똑같이 이 형용사처럼. 형용사니까 똑같이 뒤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sleeping. 이렇게 뒤로 가네. 그죠? 뭐 때문에 단독으로는 아니고 뭐가 있었을 때 in the room 이렇게 있으면 얘도 뒤로 간다는 거예요. 분사구, 현재 분사구. 분사구는 뭐가 있다? 이렇게 ing가 있고 뒤에서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것도 있다? 과거 분사로 나오는 것도 있다. 왜 그런다? 여기다 앞에다 붙이면 a sleeping in the room boy 룸에서 일하는 소년처럼 들리잖아.
아니라고. boy sleeping in the room. 방에서 자는 소년이지 룸보이는 아니란 말이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역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그 다음 또 한번 가보자. 아까 말한 것처럼 부상당한 소년은 어떻게 된다? uninjured. 빠른가요? 내 마음이 급해서 그래.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말을 천천히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injured. 다친 소년이에요. 네, 다친 소년. 다쳤는데 뭐 때문에 다쳤다?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 아무것도 그냥 단독으로 꾸며주니까 앞이지만 보이하고 인절드가 뒤로 갈 수 있다고. 어디서 다쳤어? on the road. 도로에서. 그 도로에서 다친 소년인 거예요. 또는 어떻게 돼요? in the accident. 그 사고에서 다친 소년이에요. 역시 뭐 때문에? on the road라는 것 때문에. 얘 때문에 뒤로 갔다. 발음 때문에 뒤로 간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얘는 지가 자고 있는 거죠. 능동관계일 땐 ing.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얘는 지가 다친 거죠.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분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네. 분사구권. 얘는 무슨 관계? 능동. 얘는 무슨 관계? 수동. 이게 세상에 수능에 빠지지 않고 나오네. 2년에 한 번 고정 출제야. 명사 다음에 슬리핑이냐 슬랩트냐 인저링이냐 인저드냐 고정 출제라고 세상에. 이 쉬운 게. 능동수동 문제야 실은. 고정 출제. 수능에 안 빠져. 모의고사가 1년에 한 6번 있거든. 고3 되면 그 중에 3번 나와. 어법 문제요. 되게 웃기죠. 이 쉬운 게. 됐어. 와, 벌써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있죠. 전명구 설명할게요. 전명구 이름도 웃기죠. 명구. 명구가 있다가 아니라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두 단어 이상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man, the woman. 여성으로 합시다. 근데 어떤 여성이야? on the bench.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이죠. 이렇게. 이게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는 왜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뭐 앞에 위치한다고 그래서 전치사라고 그랬죠? 뭐 앞에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전치사라고 그랬잖아요. 전명. 두 단어 이상 있으니까 전명구가 되는 거죠. 명사 꾸며주니까 이렇게 뒤에 명사 꾸며주고 있죠. 그죠? 형용사구. 우와. 그죠? 형용사구 벌써 다 끝났어. 이걸 그렇게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요. 얘는 더 쉬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요. 명사적 용법. 우리 기억이나 되살려 봅시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태. 여러분 머리가 반짝반짝. 누군가가 영어 선생님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이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하고 있지 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를 듣는 순간 여기가 반짝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거야. 머릿속에서. 살짝 거기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 형태는 동사 앞에, 그죠?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줘서 그 다음에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이름을 붙이며. 왜? 명사처럼 만들어줘야 되니까. 달리다 해서 달리는 것, 달리기라고 하며, 그 다음에 걷다 해서 걷기, 걷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이거 화살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알겠죠?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역할, 그 다음에 역할은 어떻게 된다? 이거다. 이게 문법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씩. 이것도 부족하겠네. 자, 하나씩 보세요. 잠깐만. 선생님 하나 가져올게요. 자, 투부정사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58페이지라고 한번 봐보세요. 58페이지. 선생님 이거는 보조를 이렇게 줄 테니까 집에서 풀어보시면 돼요. 알았죠? 네, 58페이지. 해당 부분 이렇게 줄 테니까 해당 부분 하나씩. 자, 58페이지 보시면 거기 투부정사의 명사형 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58페이지. 거기 우리 문제 풀지 말고 그 위에 읽어보자 이거예요. 나는 이 책을 쓴 적도 없고 이 책은 그 문마고라는 문제를 마스터하는 고등 영문법이라는 책이에요. 그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본 건데 한번 봐보세요. 명사형용법에
이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나 보세요. 주어 목적어 보호를 왜 썼는지. 거기서 해설해. 투부정사의 명상용법에 곧 주어 목적어 보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벌써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붙여. 그래서 밑에 해석해 보세요.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봐보세요.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놓고 주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 To become a famous fashion designer까지 기니까 어떻게? 너무 길 때 가주어 있어지고 투부정사 뒤로 돌려준다. 가주어 진주어. 그죠?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 대개 투부정사는 문장의 뒤쪽으로 가고 기니까 빈 자리에 가주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하나 하는 거?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야? her 그녀의 일은 영어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비동사 다음엔 투부정사 보호 역할을 하는 거 하나. 요거 예문 하나 들어주니까 이게 문법책이라고. 모든 게 다 이래요. 옆으로 넘겨보세요. 39점. 아니 59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보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어디로 가는지,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하는지. 근데 마치 의문사가 앞에 붙었을 뿐이지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랑 비슷하니까 많은 문법책에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에서 옆에서 설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문장 안에서 이 얘기를 왜 또 하는지 알겠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면. 그죠? 주로 동사 뒤에서 목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주어 역할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When to meet him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를 어디서 만날지가 어떻게 됐어요? Has not yet been decided.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는 방법을. 내 질문은 이게 왜 보호야? 비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보호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보통 의문사 주어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뭘로 바꿀 수 있어? 이거 하나만 조심하라고 그랬죠? should나 can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could you advise me on what to do? 당신은 나에게 advise 어떻게 충고해 줄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what I should do, what I can do.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투부정사 하다 보니까 진짜 설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근데 별거 없죠. 명사용법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용법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않는데 모든 문법책은 이 표를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잘 봐요. 형태 to 앞에 그죠?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이게 되시겠죠? 해석 색깔 좀 바꿔봅시다. 자, 문법이 재밌다니까 이렇게 하면 수학처럼 착착착 맞아 들어가요. 해석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는 거죠. 형용사 같은 용법이니까 읽을 그죠? 읽어야 할. 그러면서 해석은 이거고 이게 형태죠. 미안해. 형태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잘못 썼어요 이렇게. 자, 형태는 동사 앞에 원형의 to를 붙여서 해석은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되며 역할은 뭐다?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앞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명사가 나와요. 그죠? 명사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명사 수식이잖아요. 명사 수식해주는 역할. 끝! 투부정사의 형상용법. 이건 지울게요.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것만 탁탁 체크하면. 여기는 조심할 것도 없었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to가 주어 플러스 should나 주어 플러스 can으로 바뀌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럼 형용사적 용법에서 주의점이 두 개가 있어요. 딱 그것만 체크만 딱 포인트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누가 얘기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그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여기 뚝 누른 다음에 체크할 거 두 개 톡톡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간편합니까? 머릿속에 탁탁탁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조심하냐? 전치사가 뒤에 붙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붙는지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한지만 좀 고민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전치사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나는 필요로 합니다. 그죠? 나는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전치사가 어때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뭐 to eat. 이건 전치사 필요 없죠. 먹을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하냐? A chair. 의자를 하나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의자가 어떤 의자냐? 요런 의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To sit. 알겠죠? 요런 의자를 필요로 합니다.
얘는 되냐 이거예요. 얘는 되거든요. 얘는 안 돼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다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앉을 의자를 필요로 합니다. 먹을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아무 차이가 없는데 왜 위에 거는 되고 밑에 건 안 되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원어민이 아닌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거의 한계죠. 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불완전하고 이상한데 우리는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다 알다시피 요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넣어줘 보는 거예요. 이 목적어가 되고 있는지. 얘는 어떻게 돼? 뒤로 넣어주면 eat something 말이 되죠. eat는 something을 바로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하지만 sit a chair가 아니죠. sit on the chair죠. on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쉽죠? 그죠? 나는 필요로 합니다. 나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A letter. 편지가 있어요. 그죠? 어떤 편지가 있냐? To write. 쓸 편지가 있습니다. 얘는 쓸 편지. 얘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I have. 나는 pen. 나는 펜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To write. 쓸 펜이 있습니다. 얘는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데요, 선생님? 나한테 따지지 말고 뒤로 돌려보라고 이렇게. 돌려보니까 뭐가 돼요? Write a letter. 편지를 쓰다 말이 되죠. Write a pen. 펜을 쓰다가 말이 안 되죠. 펜에다 씁니까? 아니죠. Write with a pen이죠.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로 돌려줘 봐라. 무슨 얘기다? 이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 목적어의 의미일 때 그때 전치사가 필요한 전치사가 만약에 이 동사가 자동사라면 전치사를 필요로 하죠. 선생님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요게 자동사면 바로 목적을 못 취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문형 때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자동사는 목적을 못 취하기 때문에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만 wait는 자동사예요. 따라서 wait him, wait 힘이 틀린 겁니다. 안 되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wait for. 이거 왜 for를 필요로 할까요?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동사를 목적으로 바로 못 취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내가 좀 목적을 취할 수 있게 누가 도와줄래? 하고 주변을 막 돌아봤더니 영어에서 목적어를 동사 말고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애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전치사야 나 좀 도와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it는 타동사기 때문에 it something에서 바로 목적을 취할 수 있지만 sit은 자동사기 때문에 sit a chair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sit on the chai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 이 여기서 애들이 많이 좌절을 해요. 이걸 도대체 왜 하는데 바로 좌절합니다. 비투 용법이라는 거 나와요. 잘 들으세요. 비투 용법. 그죠? 비투 용법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비투 용법은요. 비투 용법은 일단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예, 의, 가, 명, 의. 일단 이렇게. 뚝 깜빡하면 형용사용법 뚝 깜빡하면 거기 뭐 특수한 거 있는데 전사 하나 조심하는 거나 비투 용법이 있어. 예의가 명의. 이러면 해결이 돼요. 선생님 예의가 명의가 뭔가요? 예의가 있는 의사가 명의더라. 알겠죠? 예의가 있는 의사. 보통 요즘에 의사들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가끔 가다가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그냥 드세요. 그러면 돼요. 되게 퉁명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예절이 바르시더라고요. 의술이 발달할수록 별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어떻게 예절이 있는 그죠? 예정입니다. 예절이 있는 의사. 이건 의무입니다. 예의가 있는 의사가 명이다. 가능이고요. 운명이고 의도입니다. 요 5가지의 용법이 있습니다. 예의가 명이다.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 이걸로 들어가면 전체 균형을 못 잡아요. 예의가 명이란 게 있구나. 5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이해되셨죠? 요런 게 있다. 비트 용법 특수한 거. 자, 그러면 저걸 설명하기 전에 요 전체를 좀 한번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 기가 막힌 거 내가 하나 가르쳐줄게.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의 비밀을 가르쳐줄게. 영어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 숨어있거든. 이것만 알면 너네 영어 박살 난 거야. 야 진짜 대단한 거 배워. 지금 집중해. 막 특강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후치 수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후치 수식. 그죠? 후치 수식에 해당하는 게 전부 다 요걸 배우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는 게 후치 수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후치 수식이란 건 뒤에 후자, 그죠? 전후할 때 미치치자 뒤에서 꾸며준단 말이에요. 지금 얘 투부정사 형용사 적용법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그랬죠. 여기 명사가 앞에 있었죠.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후치 수식. 조심할 거 두 개. 어떻게 된다? 전치사가 필요한지 여부가 특수용법이 하나 있다. 됐죠? 졸면 안 돼요. 그 다음 형용사구는 앞에 있는 명사가 있었죠. 명사가 있어서 이렇게 꾸며주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분사구는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가지가 ing, 능동관계에서 꾸며주든지 또는 과거분사, 수동관계에서 꾸며주죠. 전명구 어때요?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관계대명사 뭡니까? 앞에서 명사라는 선행사가 있죠. 그죠?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뒤에서 꾸며주는 거. 후치수식. 영어의 후치수식이 이거 다 모여있는 거. 이거는 끝이에요. 후치수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후치수식 설명할 사람 하면 이것만 툭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보통 영어도 명사 꾸며주는 말은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데 이름처럼 뒤에서 꾸며주는 영어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거는 형용사구로서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과 그 다음에 내용으로서의 형용사구, 분사구, 전명구.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하면 브라보 보죠. 이게 후치수식입니다. 별거 아니죠. 후치수식. 무슨 큰 비밀인 것처럼 얘기하죠. 영어의 단단한 쓰임입니다. 졸지 마시고. 졸리면 일어나세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는 어떻다?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거 맞아요. 왜 영어를 어렵게 만듭니까? 이건 제가 지울게요. 왜 영어를 어렵게 만드냐면 주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저번에도 주어가 나왔어요. 주어가 아무리 길어봤자, 그죠? 주어가 아무리 길어봤자 이건 그냥 주어라는 거 알면 그냥 마음이 푸근하단 말이에요. 주어가 안 끝나는 거예요. 주어가 안 끝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막 두 줄 내려갔다가 그 다음부터 동사도 못 찾겠는 거야. 주어가 안 끝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원인 중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얘랑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는 뭐다? 주어 자체는 짧은데 여기까지가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야. 이것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 거야. 이것 중에 하나가 계속 이어져 있든가. 뭔가 하나가 문장 성분이 길어졌어. 전체가 다 목적어든 보어든 주어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is. 이렇게 길어졌을 때 이게 합쳐져 있는 거야. 막 여러 가지가. 분사구에 그 분사구를 받아주는 또 뭐가 나와?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막 합쳐져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분사구문까지 합쳐져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눈이 팡팡 돌아가는 거죠. 이것처럼 주어 자체는 짧은데 수식해주는 말 때문에 길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영어를 어렵게 만드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마치 큰 비밀처럼 영어를 어렵게 만들고 영어의 큰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은 영어를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또 하나예요. 얘네는 왜 어렵게 만든다? 얘네 자체가 긴 거야. 대절이니까. 땡 하고서 주어 동사가 쭉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래놓고 is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자체가 길어지는 거고 얘는 주어 자체는 짧지만 뒤에서 꾸며주는 애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감을 잡으셨죠? 자, 지금 조금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이 비표현법 하기 전에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 번 아마 표가 됐을 텐데, 그죠? 영어를 어렵게 이렇게 살짝 표시하면 되겠죠? 어렵게 만드는 요소 1. 영어 어렵게 해석이죠? 영어 구문 분석 어렵게 만드는 요소 2. 나중에 여러분이 구문 분석할 때 왜 구문 분석이 어렵지 하면 요건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길어졌구나. 야, 얘 목적어가 이렇게 있는데 수식어가 이렇게 길어졌구나. 그걸 못 벗어나요. 알겠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든 못 벗어나요. 나중에 고등영어 가서 토플이든 탭스든 토익이든 공부하든 이걸 못 벗어나요.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짧았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큰 비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걸 그냥 계속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해결합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아, 선생님, 얘가 형용사가 이게 보호 역할을 한다며요. 네, 명사 형용사가. 그러면 형용사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어떻게 된다? 보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확장이어서. 얘네는
무슨 얘네는 그다음 아까 전에 명사구는 이게 다 주어 목적어 보어처럼 아무 꺼리낌 없이 통과되는데 얘네는 보호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가가지고 둘 다 갈 수 있나요? 얘네는 보호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건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야 이거 밝혀내면 머리 좋은 거예요. 얘네는 무조건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은 맞아요. 지금 다 후치수식이죠. 명사 꾸며주고 있잖아. 후치수식이라고 있잖아. 근데 보호는 안 돼요, 얘가. 이렇게 하니까 헛갈리겠다. 뭐가 안 되냐면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얘는 이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는 안 가요. 못 가요. 가다 말아요. 아시겠죠? 가다 말아요. 이쪽으로는. 이유가 뭘까? 이거 아는 사람 머리 좋아. 인정해줄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한참 머리 좋은 사람. 이거 대답을 못하더라. 나중에 얘기하고 나잖아? 내가 왜 저걸 대답 못했지? 이런 거 같아. 무슨 넌센스 퀴즈도 아닌데? 답이 있거든? 일로는 못 가. 이유가 뭘까?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일로 못 가는 이유가. 이거는 잘 가는데 이쪽으로는 가는데. 아는 사람. 이건 문법 지식이 필요 없어. 그냥 이 표만 보면 돼.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서로 쑥스럽죠? 말해서 틀리면 어때요? 말해서 멋지게 틀리는 거죠. 틀릴 때도 자신있게 틀려야 돼. 우리 딸처럼. 무조건 웃기고 가요.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도대체 방학이 되니까 소파에서 움직이려고 안 해요. 움직이지 안 해요. 거기다 또 소파 내 이불을 꼭 가져가요. 띠고 가져가가지고 지 엉덩이에 깔고 앉아요. 너 왜 아빠 이불을 깔고 왔니? 네 이불도 있는데 엉덩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지,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엉덩이가 아프지. 아빠 이불을 깔고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점점 살이 찌네. 애가 좀 불안한 거야. 배도 이렇게 귀엽지. 아빠 눈에는 얼마나 귀여워요. 배 한번 만져보면 피로가 싹 풀려요. 이렇게 배 좀 만져보자 이따 이렇게 하면 살이 이렇게 피로가 싹 풀려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점점 배를 더 내밀고 다녀요. 우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운동 좀 하자. 했더니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네요. 나는 추운데 밖에 나가서 친구도 없는데. 그래서 얘기하면 무조건 우겨요. 어쨌든 당당하게 우겨야 돼요. 우길 때도.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가슴이 팍 베어가지고. 왜 안 될까? 선생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냥 일로 내려가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땅 밤에 뭐 위로 올라가게 생겼네요. 뭐 선생님이 뭐 내려가는 거였으면 이거 저기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겠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머릿속엔 다 있죠? 왜 그런지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지금 여기는 얘네들은 다 앞에 뭐가 나와요? 명사 나오죠. 그러면 이미 명사가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있고 그 뒤에서 꾸며진 후치수식이잖아요. 형용사구와 형용사절은. 그죠? 이게 후치수식이니까 이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보호를 누가 이미 역할을 해버려서 얘가 보호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뭐라 그래 이럴 때? 이게 전체로서 보호긴 하지만 얘가 보호 역할하고 계속 꾸며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앞에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명사가 내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거든. 넌 나를 떠받치기나 해. 나까지 포함해서 보호 부분이라고 보호 파트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짜 보호는 나잖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아까 이것처럼 진짜 주어는 anthropologist고 뒤에서 꾸며주는 거여서 전체가 주어 파트지만 얘는 수식해주는 거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동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이거랑 똑같이 보호가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이것까지 머리를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뭔가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해했죠? 명사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명사가 이미 그 보호의 자리를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예외가 비투용법이에요. 그래서 비투용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비투용법 해보니까 이걸 내가 왜 하는데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외가 보호 형용사용법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외 때문에 비투용법을 하는 거라고요. 문법책에서 그런 설명 안 해주잖아. 학교 선생님도 안 해주고. 물론 그게 비투용법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문법책마다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안 중요해요. 비투용법 잠깐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하기 관계사절.
요거까지 이해하셨죠? 단독으로 얘네가 될 수 있다. 단독으로 얘네는 보호가 될 수 없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너무 야 이건 그냥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부르는 거잖아. 앞에 있는 명사가 있으니까 항상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하고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명사가 이미 자기 지위를 갖다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뒤에 놈이 그걸 갖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냥 부로 갖다가 달라붙을 뿐이지. 그게 얘네들은 수식해준 역할만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구분해 봅시다. My plan. 잘 보세요. My plan. 자, 이거 한번 봅시다. Is to go there. 두 가지 차이를 한번 알아봅시다. Tomorrow. 자, she. 이것도 I도 할까요? I am to go there tomorrow. 이 두 개를 갖다가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에 비교법이 나온 거예요. 자, 두 문장은 다 맞습니다. 두 문장은 다 맞습니다. 자, 위에 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계획은 거기에, 내일 거기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계획은 내일 거기에 가는 겁니다. 문장 분석 해볼게요. 얘가 주어고 이게 동사인 건 다 알죠? 비동사 다음에 뭐만 있게 하시냐? 가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뭘 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명사용법이죠. 뭐뭐 하는 것입니다. 그지? 원래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이게 왜 비투용법이냐면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해서 비투용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95%, 97% 명사형 용법이에요. 뭐 하는 것이다.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건 해석이 너무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똑같이 가려고 했더니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보호 역할을 하려고 했더니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이다. 나는 내일 거기에 가는 것이다.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고민했냐면 그랬으니까 우리 일본 분들이 고민하셨어요. 소데스까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왜 일본인들 오버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그치? 내가 자판기 누르는 거에서 자판기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한국 자판기를 가르쳐줬더니 막 이러면서 아니 그걸 왜 와우 있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걔 너무 오버해. 진짜 웃겨 죽겠어. 걔네 드라마나 영화가 우리나라에 성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걔네 드라마 보면요 감정이 정서가 잘 일치가 안 돼. 블랙 코미디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내가 되게 재밌게 본 영화 춤추는 대수사론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거든요. 대학교 때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일본 영화를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겐키 데스까 뭐 이런 거 있어요. 러브레터 인기 했던 거. 그건 여러분도 안 해? 서로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차이는 안 나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 인상 깊은 게 있어. 그 무슨 수사대가 어떻게 설치가 됐어요. 특수수사대가 설치됐는데 내가 이런 얘기 해주는 것도 이유가 있어. 이왕이면 비투용법 하면서 그때 선생님 일본 영화도 얘기했어. 이런 거 좀 부연적으로 떠오르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너무 얘기만 해. 너무 수업만 쫙 직선으로 나가면 잘 안 떠오르거든. 비투용법. 자, 이게 왜 일본 사람들이 고민을 했냐면 일본 사람 얘기가 이렇게 했구나. 그 얘기를 하면 거기 나오면 특수수사대가 형성이 되면 이제 서로 모이잖아. 여기서 모이고 경시청에서 모이고 이렇게 모이잖아. 그럼 우리 다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누굽니다. 이 정도 하잖아요. 걔는 어떻게 하는지 아냐? 딱 이렇게 모여있어. 비장한 표정으로 모여있어. 각기 소개하겠습니다. 경시청이었어. 마로야 막 경부. 허이! 그 다음에 오사카 경부청에서 뭐 스시 데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분이 나와서 하이! 이러면 돼요. 아니 왜 그래야 돼? 그냥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이러고 하고 가면 되잖아요. 자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걔네는 진짜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 일본 가서 보면 그래요. 일본 오사카 가가지고 밤에 재밌어서 막 대학교 때 돌아다녔거든요. 오사카야말로 나의 이상적인 거리다. 맛있는 것도 많고 막 그러는데 막 경찰들이 막 호들갑을 불면서 피 열마차를 이러고 가고 있어요. 아니 나쁜 놈 쫓아가면 막 쫓아가면 되잖아요. 두 줄로 열마차 지금 영어 촬영하나 이렇게 하는데 누가 쓰러진 거야. 웃기다니까. 뭔가 좀 웃겨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이 보고서 고민한 거예요. 왜 일본 사람이냐? 우리 영어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벗어났는데 처음에 일본에서 일본 그 순사들한테 배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거를 어떻게 됐어요?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영어에 잔재가 되게 많아요. 사역동사를 만든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잔재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쫙 찾아봤더니 아까 말한 이런
내가 거기에 내일 거기에 가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안 되잖아. 아 이건 나는 거기에 내일 갈 것이다. 예정으로 해석하는 게 낫겠구나. 그죠? 예의가 명이 있죠? 아 이건 의무로 해석하는 게 낫겠구나. 얘는 가능으로 해석하는 게 낫겠구나. 얘는 의도로. 그죠? 의도로 해석하는 게 낫겠구나. 그 다음에 예의가 명이죠. 얘는 운명으로 해석하는 게 낫겠구나. 얘는 의도로 해석하는 게 낫겠구나. 5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차이가 명사용법이랑 차이는 명사용법은 원칙적으로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니까 이게 이퀄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색한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얘가 뭐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가는 것이다는 아니잖아. 내 계획이 가는 거지. 그치? 내 계획은 내일 거기에 갈 것이다지. 나는 갈 것이다. 내가 갈 것과 이퀄 상태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고민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지? 하다가 명사용법은 아닌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비동사 다음에 나오니까 보호 역할이란 말이야. 그러면 옆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형용사가 있잖아. 명사는 이미 탈락이고.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특수용법으로 넣자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세요? 왜 여기 특수용법으로 넣는지? 딴 데 넣지 여기다 넣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비동사 다음에 나와서 보호 역할처럼 쳐줘야 되니까. 근데 그걸 그냥 가리키고 이거 비투용법 이런 특수한 용법이 있어 하니까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이해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하자면 선생님 교과서, 선생님 교재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요거 문법책 소리 문법 교재 어디 보냐면 문법 교재 75쪽 한번 봐보세요. 75쪽 어? 아 교재 놓고 왔어요? 나도 없는데 오늘 그래 나랑 같이 보여야지. 여기서 75쪽은 아니지만 이걸로 같이 봅시다. 자, 다른 사람은 75쪽 보세요. 이거는 나랑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보시면 보조교재지만 놓고 오면 안 돼요. 거기 명사용법이 나와 있죠. 그 다음 형사용법이 있죠.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는 하는 한 뭐뭐 할록된다. 뭐 명사 뒤에서란 말이 중요한 거죠. 후치 수식이죠. I don't have any money to lend you. 나는 너에게 빌려줄 돈이 없어. I need some educational books to read. 나는 읽을 교과서를 필요로 해. 그죠? 그 다음에 I have a letter to write. 나는 쓸 편지가 있어. 이거 되는데 I have a pencil to write with가 필요한 거죠. 나는 가지고 쓸 펜이 있어. 나는 종이가 있어. write 적을 종이. 그래서 거기 보면 노트 보시면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서 뒤에서 부정사의 후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일 때 부정사가 자동사인 경우는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There was no chair to sit on. sit a chair가 아니라 sit on the chair 이렇게 된다.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안 거죠? 거기 보면 형용사적 용법의 특수용법으로 비투용법이 나오죠. 비투용법이 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독해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명사적 용법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 밑줄 하나 치세요. 명사적 용법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My plan is to go to the East Coast. 내 계획은 어디 동해안으로 가는 것이다. 그는 동해안으로 가는 것이다. 위에 건 명사용법, 밑에 건 형용사용법. 왜? 이렇게 하면 돼요. My plan이랑 to go랑 저것처럼 표시하시면 돼요. 이퀄 상태로 둘 수 있지만 I와 to go는 이퀄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용법. 아시겠죠? 여기 이퀄, 여기 있잖아요. 내 계획은 뭐 하는 것이다. 95%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건 해석이 된다. 그런데 이건 이퀄 상태로 둘 수가 없죠. 그죠? 그럴 땐 형용사용법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 보면 5가지 용법이 나와 있죠. 예의가 명의. 거기 특징이 있어요. 고맙게도. They are to meet tomorrow. 보통 미래 표시어가 나와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죠. tomorrow 같은 미래 표시어가 나와요. 그들은 내일 만날 예정이다. 너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R을 have to 쳐. R을 갖다 have 동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You have to do the wor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별표하세요. My house is to be seen from the station. 이게 독해에서 가끔 제일 많이 떠요. 네. 그러면 해석이 어려워요. 내 집은
이게 뭐야? 내 집은 to be seen 보여지는 거야? 수동부정사가 나왔죠. 어디? 정거장으로부터. 물론 내 집은 정거장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이다. 아이씨 영어 되게 이상하게 하네. 네, 이렇게 해석해도 되긴 되겠지만 가능을 나타내는 어떻게 투부정사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수동부정사일 때는 가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가능으로 해석해주라. 내 집은 정거장에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네버나 only가 같이 나와요. 그거는 그는 그의 나라를 다시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운명을 나타내요. 그 다음 거는요. You must work hard. 너는 열심히 일해야만 된다. 만약 네가 성공하려 한다면 그건 if와 함께 be2 용법이 쓰이는 경우에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뭐 볼 거냐면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요거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잠깐 보고 관계사 대명사 아주 엑기스만 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